지난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쓰러져 계신 걸 이웃이 발견한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고 지갑에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자녀도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신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아파서 장을 보러 나갈 수 없거나 요리하기가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단순히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해서 식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집까지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더라도 내가 받아도 되나? 하며 망설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어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동주민센터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신 어르신이 괜찮다 하시면서도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혹시 밥 얻어먹을 데 없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 넘게 라면과 빵으로만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또는 부끄러워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사실 요즘은 식사 지원 서비스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직접 식사를 하는 방식도 있고 집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일주일치 반찬을 한꺼번에 가져다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어르신들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메뉴를 준비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고 건강 상태도 살펴보고 다른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응급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자원봉사자가 평소와 달리 문 앞에 지난주 반찬통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어르신이 며칠째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서비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고 망설이신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약간의 연금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청을 주저하세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지제도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당장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그게 바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혼자 사시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자녀는 있지만 멀리 살아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며 망설이시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해요. 그 어르신 말씀이 매일 뭘 해먹을지 고민하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였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더라도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졌잖아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식비부터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식사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식당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로식당은 지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통 점심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메뉴도 생각보다 다양해서 한식 위주로 국, 밥,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조심스러워 하신다고 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나? 하면서 문 앞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와보시면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해서 금세 적응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로식당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따뜻한 분위기예요. 혼자 집에서 드시던 분들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왔다가 친구까지 얻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다만 경로식당을 이용하려면 직접 나가셔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도시락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도시락을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방식입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좋은 점은 단순히 음식만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하고 건강 상태도 살펴보고 필요한 다른 도움이 있는지도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이 아프신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연결해 드린 경우들도 많아요. 한 도시락 배달 봉사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확인해 보니 며칠째 감기로 앓아 누워 계셨던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아무도 모르고 계셨는데 다행히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관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집으로 나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서비스를 연결해 드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걱정하세요. 소득이 조금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집이 있다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그 금액으로 생활하기 어려우시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멀리 살아서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는 반찬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도시락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러 가지 반찬을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집에서 밥은 지어 드시고 반찬은 제공받는 방식이죠. 이 서비스의 장점은 한 번에 여러 끼니 분량을 받을 수 있어서 매일 요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지만 반찬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반찬도 종류가 다양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등 영양을 고려해서 골고루 준비해 주시거든요. 어떤 곳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저염식이나 당뇨식으로 특별히 준비해 주기도 해요. 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살면서 반찬 해먹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반찬통 여러 개가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들 외에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곳은 명절 때 특별 음식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생일인 어르신들을 위해 미역국과 케이크를 준비해 주기도 해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식사 지원을 하는 곳들도 생겼어요.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음식을 배달해 드리는 방식이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적합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거동이 가능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경로식당이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원하신다면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기도 해요. 평소에는 반찬 배달을 받으시다가 가끔 경로식당에도 나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처음에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져서 도시락 배달로 바꾸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다가 건강이 좋아져서 경로식당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후기가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시니 생각보다 편하고 좋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지금까지 다양한 식사 지원 서비스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고 망설이셨지만 이용해 보신 후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거든요. 한 복지관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문의하셨던 할머니가 몇 달 후에는 우리 동네 혼자 사는 할머니들한테 다 알려줘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해요. 본인이 도움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된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식사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매일 뭘 해 먹을지 걱정하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다른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는 경우도 많아요. 경로식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시는 봉사자분과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도 덜어지시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인적 교류가 정말 소중해요.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안부를 확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또는 알고 계시더라도 내가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그게 바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는 거예요.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집이 있다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현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식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필요하다면 집으로 직접 나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고요. 지역 복지관에 문의하셔도 되고 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어디든 편한 곳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취향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당 식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염 식단, 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단 등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주는 곳들이 많아졌거든요. 또한 단순히 음식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양 상담,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약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의 작은 관심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혹시 식사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던데요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결국 도움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어르신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떤 어르신도 혼자서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